이러니까 주택이 춥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. 따뜻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집전능이 박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은 왜 이렇게 추운 것인가, 아파트는 따뜻한데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.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주택을 지으면 추워서 어떻게 하냐, 원래 주택은 추운 거 아니냐,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필히 말씀을 드립니다. 아파트라서 따뜻하고 주택이라서 추운 게 아니라 주택을 잘못 지어서 추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뭐 대부분 다 주택은 다 추운데 따뜻하게 지을 수 있냐? 물론 따뜻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때까지 왜 주택들이 다 춥게 지은 거냐?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, 저희 나라 주택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마감재가 벽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벽돌집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왜 집이 이렇게 추운지, 춥지 않으려 그러면 집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,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라면 또 어떻게 해야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을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사진은 누수 관련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집을 조금 철거했던 부분인데, 이 집이 이제 벽돌집입니다. 집을 지은 지 10년도 안 된 집인데 상당히 깨끗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벽에 벽돌을 좀 철거해서 다른 마감재를 일부 시공해야 되는데, 공사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벽돌을 뜯어보면 안에 단열재가 웬만하면 있을 거다. 그렇지만 단열재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서 뭐 누수도 있지만 또 이제 결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거다,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외벽 벽돌을 철거를 하고 안에 단열재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. 단열재를 보시면 제가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생각보다 뭐 빈틈없이 단열재를 퍼즐 맞추듯이 잘 끼워 넣긴 했는데, 가까이서 보면 틈새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. 제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, 단열재를 아무리 잘 집어 넣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. 단열재 사이에 이렇게 틈이 많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이 단열재를 안 하는 거와 똑같다 생각합니다. 방에 창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겨울에 지내는 거나 똑같습니다. 안 그러면 옷을 입었는데 옷이 다 찢어진 겁니다. 그러면 그 틈새로 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? 이런 단열재를 붙이면 벽에다가 밀착도 시켜야 되지만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미실하게 다 메워 넣어야 됩니다. 이런 공간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레탄 폼을 사용을 해서 미실하게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. 그렇지만 이 집 보시면 하나도 틈새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. 고정도 안 됐을 뿐더러 제 생각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단열재 상태입니다.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, 이런 벽돌집의 경우에 이렇게 단열재를 시공한 집이 제 생각에는 95%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한 100%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단열재를 시공할 때 밀실하게 이렇게 우레탄 폼을 쏘든지 그 틈새를 다 메웠다 그러면 그 하나만 봐서도 이 시공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, 여기는 이 밑에 창문에 누수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고, 이 옆벽 옆에는 이 창이나 이런 개구부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 방 안에 보면 제가 철거하는 사진이 몇 카트 있는데, 이렇게 보시면 이쪽 벽면은 사실은 석고를 안 뜯어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뜯었습니다. 왜냐하면 도배를 해놓은 상태에서 건축주는 잘 못 느꼈는데 벽지 안쪽으로 이렇게 검은색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벽지를 뜯었습니다. 뜯으니까 섞고 있는 면이 다 곰팡이가 배 있었습니다. 이 단열재가 똑바로 시공이 안 됐을 거니까, 여기는 물이 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벽에 곰팡이가 많이 핀 거는 결로가 그만큼 많이 생겼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벽도 다 뜯어내고 안에 단열재를 넣고 다시 시공할 계획인데, 뭐 바깥벽을 다시 다 뜯어서 공사할 수가 없으니까 안에서 단열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런 벽돌집이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할 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, 벽면에 단열재를 잘못 붙여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엄청나게 단열이 안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, 제가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집 벽면에 이렇게 창이 있는 겁니다. 이 벽에는 이제 마감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이 창 주변을 제가 단면으로 그려놓은 겁니다. 이걸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 검은 선이 골조입니다. 이 밑에는 이제 제가 창문을 표시한 거고,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지금 단열재가 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. 제 사진처럼
벽을 철거해 보면 단열재가 창 쪽으로 일부 들어오다가 창틀하고 사이에 단열재가 끊겨 있습니다. 사실은 이 창과 이 단열재가 연결이 돼야 가장 좋은데 이렇게 끊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저희가 벽돌을 시공하다 보면 요 위에 이렇게 벽돌을 시공하면 창과 만나는 이 부분에는 벽돌이 안으로 한 장이 감아 들어옵니다.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벽돌이 창 안쪽으로 감아 들어갔지 않습니까? 이렇게 시공하려고 그러면 단열재가 이 안쪽까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잘립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공간만큼은 단열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냉기가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공간이 이 한 부분이 아닙니다. 이 창에서 보시면 창 주변으로 한 15cm 정도 사방을 돌아가면서 단열재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벽돌집에서 창문 주변마다 이렇게 단열재가 없는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집에서 창이 한 5개나 10개 있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 얼마나 냉기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? 그래서 아무리 이런 벽에 단열재를 잘 시공을 해도 이런 창문에서 열이 다 뺏기는 것입니다. 그러면 단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내부에서 보시면 많은 집들이 이렇게 외부에 단열재를 넣었기 때문에 집 내부에서는 그냥 석고나 뭐 미장을 한번 하든지 해서 그냥 도배를 하고 끝을 냅니다. 대부분.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냉기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결로가 많이 생기고 냉기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. 창을 아무리 좋은 걸 끼워 넣어도 이런 창 주변으로 다 냉기가 들어오는 겁니다. 창 주변으로도 들어오고 이 단열재도 사이에 다 뚫려 있으니까 얼마나 냉기가 잘 들어오겠습니까? 이러니까 주택이 춥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. 따뜻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, 창 주변에 겨울 되면 뽁뽁이를 붙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창 주변에 아무리 뽁뽁이를 붙인다 한들 이런 데서 냉기가 들어오는데 창만 잡는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? 효과는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생각하는 만큼 그냥 심리적으로 조금 따뜻하게 느낄 뿐이지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보수할 때 어떤 분은 창문만 뜯어서 교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창을 아무리 좋은 걸 끼워 넣어도 제 생각에는 벽에서 열이 다 뺏기기 때문에 이 집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반대로 벽이 아무리 단열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 창을 바꾸지 않으면 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. 하려고 그러면 다 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 아예 손 대지 마라 그럽니다.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택이고 벽돌집이다. 제 생각에는 99%가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, 내 집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집을 고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내 집은 이런 상태다, 어떻게 해야 되냐, 새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집 같은 케이스 같으면 외부에서 단열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내부를 싹 뜯어서 수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집 안에서 조금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. 어떻게 해결을 하냐, 집 안에 단열재를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석고를 치거나 해서 마감을 지으면 이 외부에서 나오는 냉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비용을 작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에서 내단열을 한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창문이야 바꾸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창문을 그렇게 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안에서 단열을 해서 하는 게 조금 좋다고 생각합니다. 벽돌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열재를 시공할 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. 요즘에는 이렇게 스티로폴로도 시공하지만 열반사 단열재라 그래가지고 그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. 그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하면 그게 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다랗게 쭉 붙이고 또 옆에 붙이면 이 사이에는 다시 테이핑을 해서 시공성은 좋은데, 만약에 스티로폴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사이를 밀실하게 하는 걸 잘 챙기셔야 됩니다. 이걸 또 시공자도 잘 안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나 책임이 있는 분한테 꼭 이야기해서 단열재를 시공할 때 그 틈새를 밀실하게 우레탄 폼으로 꽉 채워서 단열재가 빈틈없이 시공을 해달라.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,
이 부분에 이렇게 단열재가 끊기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제 나름대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, 뭐, 그거는 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픈해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, 시공자하고 상의를 해서 벽돌 마감을 지을 때 창 주변에 단열재를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, 꼭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생각보다 결로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, 또 이 부분이 누수의 원인도 많이 됩니다. 상당히 많이 됩니다. 누수의 원인이. 그래서 이 부분만 처리만 잘 해도 누수와 결로를 한 방에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에서 챙겨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. 집을 짓거나 할 때 꼭 단열재, 외부에 단열재를 붙일 때 그 빈틈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체크를 하고, 또 마감재가 벽돌이라 그러면 창 주변 마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, 거기에 단열재가 끊기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시공자와 상의를 해서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이 부분이 나중에 집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건축주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나 시공자가 없더라도 뭐 다른 사람을 불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,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? 일단 뜯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집주인이 관심 있게 좀 챙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